저는 기능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이고 제가 14kg를 감량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알게 된 것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방법은 각자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를 할 때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인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에스트로겐 노쇠가 보통 같이 있게 됩니다. 제가 딱 이 유형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아침은 커피와 빵을 먹고 점심, 저녁은 구내식당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간식은 조금 먹긴 했지만 많이 먹진 않았고요. 술을 좋아해서 종종 술을 즐기기는 했습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항상 먹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부족한 상태였고 매일 먹던 과자와 즐기던 술 때문에 몸에는 염증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혈당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먹는 족족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늘어난 지방세포 속에 있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남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으로 만들어서 에스트로겐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액상과당, 설탕, 밀가루, 카페인, 술 이런 걸 즐기게 되면서 간에도 무리가 갔겠죠? 에스트로겐 대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트로겐 우세가 되면서 생리통은 심해지고 PMS도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높아진 에스트로겐 자체가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는 밥 먹고는 꼭 간식을 먹고 낮잠을 자는 패턴이 고착화됐고 공복을 잘 못 견디니까 조금씩 자주 먹게 됐습니다. 그걸 에너지로 잘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는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호르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끊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공복을 견딜 수 있게 되면서 16대8 간헐적 단식과 첫 끼는 저탄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과 혈당을 낮추게 돼서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공복에 먹었던 십자화가 채소 스무디, 닥터 라이블리 선생님의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저의 해독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줘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지만 에스트로겐 대사도 도와주게 되면서 생리통이나 PMS 증상도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제 영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식단이나 영양제에 대한 팁들을 많이 공유 드렸었는데요.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우세하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을 순차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염증과 인슐린 분비를 낮추지 않고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끊어주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안 좋은 것들을 끊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호르몬 신호의 재배치가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호르몬 신호의 재정비가 되면 공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늘어나게 되고 그때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저탄고지를 도입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적 식욕형인데요. 주로 바쁜 업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 하루 중에 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감정적 폭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를 위한 리추얼이기도 하고 그것을 끝내야 하루를 온전히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뇌가 음식을 감정적 해소의 도구로 학습을 해버린 건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원하게 되고 그걸 먹으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감정적 만족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뇌는 이 패턴을 학습하게 돼서 스트레스나 불안, 어떤 감정적 불편함이 있을 때 같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의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식욕을 참는 건 전두엽의 어떤 이성적 뇌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식욕은 편도체라는 감정적 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전두엽 기능은 떨어지고 편도체가 더 우세하게 됩니다. 낮에는 잘 참다가 밤에 무너지는 이유가 낮에는 어느 정도 이성으로 그걸 억제하고 있다가 스트레스가 점점점 하루 종일 누적되면서 저녁에는 편도체가 우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지로 참지 못하고 감정적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참는 게 아니라 회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바로 먹기 전에 충동과 행동 사이에 간격을 두는 거죠.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춘 시간에 그때 내 감정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불안함, 외로움, 지루함, 위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패턴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외로울 때 어떤 걸 먹는구나, 나는 지루할 때 이런 걸 먹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야 돼요. 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또 다시 더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래서 먹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셔도 서서히 그 회로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커뮤니티 회원분 중에 저와 함께 이렇게 기록을 일정 기간 하시면서 퇴근 후에 습관적으로 먹던 누룽지밥을 끊게 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 누룽지밥이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고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누룽지밥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자책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는 이런 모든 방법들은 나를 더 잘 돌보고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어차피 저녁에 많이 먹을 거니까 낮에는 조금 먹어야지 하고 잘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바빠서 어쩌다 보니까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낮 시간에 꼭 적절한 양질의 영양을 충분히 챙겨 주셔야만 저녁에 폭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쁠 때일수록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일의 퍼포먼스라든지 에너지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면의 질을 챙겨주시는 것도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감신경 항진형인데요. 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데 부교감신경이 나를 편안하고 이완하는 상태 때 활성화되는 거라면 교감신경은 내가 긴장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입니다.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싸울 채비를 만들어주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싸워야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욕도 잘 잡히지가 않고 특히 고칼로리인 디저트의 유혹을 참기가 힘듭니다. 요요가 반복돼서 다이어트가 평생의 숙제가 되신 분들은 좋다는 식단, 운동, 영양제 다 챙겨 먹어도 체중계 숫자가 꼼짝도 안 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반복된 다이어트의 과정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인식이 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요. 특히 단기간에 좀 타이트한 식단과 강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내 몸에는 굉장히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면 에너지를 아끼는 몸이 되겠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 분해가 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뺀 뒤에 식단을 조금만 바꾸는데도 살이 더 찌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찌게 되면 또다시 힘들게 참고 노력해서 살을 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몸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강한 운동이나 식단을 더 타이트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또 다시 내 몸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 열심히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교감신경을 계속 항진된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더 긴장된 신경계가 지방 연소를 가로막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체중계 숫자보다 내 몸의 편안함에 좀 더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칼로리를 열심히 태우는 운동보다는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좀 이완하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허리, 골반, 등 이런 척추 부위 쪽으로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구조적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척추 부위의 구조적 불균형이 교감신경 항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교정 운동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고강도보다는 저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에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잠들기가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전에 호흡 명상, 거창하게 호흡 명상까지 아니더라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좀 길게 내쉬는 호흡을 5번만 해보시고 주무시라고도 말씀드려요. 식단은 규칙적으로 양질의 식단을 챙겨주시고 무리한 단식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되 양질의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로 구성하시면서 항염이나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오일이나 라이블리 스무디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식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탄고지를 하다가 오히려 일반 한식으로 바꾸시면서 간식 욕구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바꾸면 바로 살이 빠질까요?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오히려 더 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트한 식단과 강도 높은 운동이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거를 풀면 체중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지속되는 건 수면의 질도 나쁘게 하고 지속적으로 내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세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다이어트가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다이어트라는 수단이 건강이라는 내 궁극적인 목표를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얻게 된 체중 감량은 어떻게든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다이어트가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지 한 번쯤 회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구독자분이 제 진료실에 들르셨거든요. 좋다는 거를 다 하시는데 체중에 변화가 없어서 기능학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저는 검사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중요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본 적은 없지만 시험 성적이나 성과를 내는 것에는 굉장히 집착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성적이나 성과가 제가 인정받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쁘진 않았지만 공부는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살 빼는 건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은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내려놓지 못했던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저의 성적이나 성과와 같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수단이었다면 그거를 내려놓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든 성적이든 어떤 것에 대한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놓지 못하는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기저의 마음에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어쩌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할까 이러면서 자책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힌트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나를 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